전쟁 한복판에서 걸프 6개국이 한국을 최우선 공급 대상으로 지목했어. 뉴스에선 한 줄로 넘어갔는데 그 뒤에 숨은 거래가 있다. 한국은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가져오고 그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전쟁이 터지면 숨통이 막히는 구조야. 근데 UAE가 실전에서 천궁2의 요격률 96%를 경험한 뒤부터 판이 달라졌어.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미사일과 석유가 맞바꿔진 거래의 전무가 보여. 이게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지 냉정하게 따져볼게. 이란 전쟁이 5주째 접어들었어. 트럼프가 핵포기부터 호르무즈 공동 관리까지 15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란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대부분의 관측이야.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한 이란 전 외무장관은 자택 공습으로 중상을 입었어. 협상은 교착 상태고 전쟁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어. 문제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야. 한국이 쓰는 원유의 70%가 중동에서 와. 그리고 그 원유의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바닷길 하나를 통과해서 들어오거든.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경제의 산소 호스 같은 거야. 지금 전쟁이 그 호스를 쥐고 흔들고 있는 상황이지.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지나가는 세계 최대 병목이야. 이게 한 달만 막혀도 한국에 들어와야 할 원유 약 9천만 배럴이 증발해. 그냥 늦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못 들어오는 거야. 유가도 이미 반응했어. 국제유가 WTI가 배럴당 112달러까지 치솟았고 한국이 실제로 사오는 기준인 두바이유는 200불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어. 기름값이 2~3배까지 뛴 거지. 주유소에서 체감하는 가격이 오르는 건 시간 문제야. 거기다 3월에 이란 미사일이 카타르 라스라판 시설을 때렸어. 전 세계 헬륨 공급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곳이야. 한국은 헬륨의 65%를 카타르에서 가져오거든. 반도체 만들 때 필수적인 원료인데 그 공급이 직격탄에 맞은 거야. LNG 수출 용량도 17%가 손상됐어. 복구에는 최소 3년이 걸린다고 해. 카타르 쪽은 아예 어쩔 수 없다며 손을 들었어. 석유가 막히고 반도체 원료가 끊기고 가스까지 흔들리는 상황. 한국 최대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에서만 작년에 4,700만 톤 넘게 가져왔는데 그 길목이 전쟁터가 된 거야. 이게 지금 한국이 처한 현실이야.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4월 초 걸프 6개국 주한대사가 동시에 한자리에 모였어. 그리고 한국을 최우선순위라고 했지. 전쟁 중에? 왜? 전쟁 한복판에서 6개 나라 대사가 동시에 모여서 한국한테 에너지를 최우선으로 주겠다고 한 거야. UAE,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걸프 산유국 전부가 한자리에 모인 거지. 뉴스에서는 한 줄짜리 속보로 넘어갔는데 이 선언의 무게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구윤철 부총리가 이 자리에서 요청한 건 4가지야. 원유, LNG, 나프타, 요소. 한국 산업이 돌아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전략 자원들이야.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안정적 공급을 요청했고 GCC 6개국이 그걸 받아들인 거야. 근데 왜? 전쟁 중에 석유가 금인 상황에서 왜 굳이 한국한테 먼저 주겠다고 했을까? 선의? 우정? 국제 외교에 그런 건 없어. 이면을 보면 미사일이 보여. 한국이 만든 천궁2라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어. 우리가 직접 개발한 방공 무기야. 이게 UAE에 실전 배치돼 있었거든.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쏟아부었는데 천궁2가 96%의 확률로 요격해냈어. 실전에서 96%야. 훈련장이 아니라 진짜 미사일이 날아오는 전쟁터에서 증명된 숫자지. 이 한 방이 판을 바꿨어. UAE 입장에서 생각해봐. 자기네 영토 위로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그걸 막아주는 방패가 한국산이야. 목숨을 지켜준 나라한테 석유를 안 줄 이유가 없지. UAE는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다른 레벨로 끌어올렸어. 양국이 맺은 포괄 협력의 규모가 650억 달러야. 방산, 원전, AI까지 묶은 거대한 패키지 딜이지. 이 중 방산 협력만 따져도 350억 달러가 넘어. 미사일 설계부터 훈련, 정비까지 전 과정을 같이 하겠다는 약속이야. 그리고 그 대가로 나온 게 원유 공급망 합의야. 2,400만 배럴 규모의 원유 공급 약속이 문서로 박혔어. 여기에 긴급 상황이 터지면 바로 추가로 살 수 있는 핫라인까지 깔았어. 전쟁이 나도 전화 한 통이면 기름을 더 받을 수 있는 비상체계를 만든 거야. 정리하면 이런 거야. 한국이 중동에 미사일 방패를 씌워주고
그 대가로 석유를 확보한 거야. 무기를 팔았는데 돌아온 건 에너지 안보였던 거지. 다른 나라들이 전쟁 때문에 에너지 수급을 걱정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방패를 건네고 에너지를 사놓은 상태였어. 이게 걸프 6개국이 한국을 최우선 순위로 지목한 진짜 이유야. 근데 여기서 끝내면 좋겠지만 이 방패 진짜 믿어도 되는 걸까? 솔직히 말하면 이 방패에는 조건이 있어. 먼저 든든한 쪽부터 보자. 한국은 석유 비축률을 208일치나 갖고 있어. 세계 6위 수준이야. 비교하면 중국이 78일치거든. 거의 3배 차이지. 당장 호르무즈가 막혀도 반년 넘게 버틸 수 있는 물량이 쌓여 있다는 뜻이야. 돈의 흐름 쪽도 하나 짚어볼 게 있어. 한국이 올해 4월부터 WGBI에 편입되기 시작해. 쉽게 말하면 세계 국채 엘리트 클럽에 들어간 거야. 11월까지 단계적으로 들어가는데 외국 자금이 50조에서 90조 원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돼. 이게 들어오면 환율이 안정되고 환율이 안정되면 수입 물가도 덜 뛰어. 전쟁 중에도 돈이 한국으로 흘러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까지만 보면 꽤 괜찮아 보여. 근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석유가 아니야. 헬륨이야. 카타르 라스라판 시설이 이란 미사일에 피격당했잖아. 거기가 전 세계 헬륨 공급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곳이야. 그리고 한국은 헬륨 수입의 65%를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어. 반도체 만들 때 헬륨이 필수인데 국내 기업들 비축량이 약 6개월치야. 공급 차질이 6주 넘게 이어지면 생산 일정을 조정하거나 고부가 제품 위주로 전환해야 해. 석유는 208일을 버틸 수 있는데 반도체 원료는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지. LNG도 문제야. 카타르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는데 복구에 3년에서 5년이 걸린다는 전망이야. 카타르 에너지는 아예 어쩔 수 없다며 손을 들었어. 장기적으로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하지 않으면 같은 취약점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체감 물가도 올라. OECD가 한국 물가 전망을 기존 1.8%에서 2.7%로 올렸어. 중동 사태를 반영한 거야.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장바구니 가격이 오르는 거 다들 알잖아. 정리하면 이래. 석유는 버틸 수 있어. 환율도 방어할 카드가 있어. 근데 헬륨과 LNG는 지금 시계가 돌아가고 있고 물가는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어. 완전하진 않지만 방패는 있다. 문제는 이 방패가 얼마나 오래 버텨주느냐야. 핵심은 전쟁의 길이다. 정리하면 이거야. 한국은 천공투라는 방패로 에너지를 확보했어. 석유는 208일치가 있고 환율엔 WGBI라는 카드가 있어. 근데 헬륨과 LNG는 시계가 돌아가고 있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방패에 금이 간다. 결국 핵심은 이 전쟁이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야.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계속 따라갈게. 구독하고 같이 지켜보자.